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 채권의 이제 기본편이라고 해서 채권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실전편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채권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실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채권 투자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키포인트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키포인트 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번 기본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이라는 거는 국가나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우리 몇 년 있다가 돈 너한테 갚을 거고 원금은 얼마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는 몇 프로를 줄게 라고 적어놓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증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이 국가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 채권에 적혀있는 원금과 이자율은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를 하실 땐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회사인가? 망해서 내가 중간에 여기 적혀있는 이자랑 원금을 못 받으면 어떡해? 요거를 고민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채권을 고르실 때는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망할지 아닐지, 건실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요 종목 하나하나, 기업 하나하나, 국가 하나하나의 부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하는 S&P나 무디스 같은 기관들에서 국가나 회사들의 이제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A 등급부터 해서 우량한 기업은 트리플 A 등급, 좀 부실해 보이는 얘 투자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회사들은 C 등급, 정크 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땐 이 등급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금리 되게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기준금리, 시중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따라서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기준금리라는 거는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금리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이자율들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5%다라고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땅땅땅 한다는 의미는 시중은행들한테 너네 고객들한테 예적금 받아서 이자를 드리고 고객한테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 받지? 그때 은행이 맘대로 이 대출 이자율과 예적금에 붙는 이자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기준금리 근처에서 예적금 이율과 대출 이율을 정해야 돼 라고 정해준 게 기준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적금이나 투자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제가 투자자한테 돈을 50억 원을 받고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 돈을 몇 년 있다가 갚을 거고요.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5% 정도니까 저희 회사의 신용도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자는 7% 정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채권에 투자해주신 분들은 매년 7%씩을 따박따박 받아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채권을 발행하고 얼마
얼마 있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갑자기 1%로 낮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금리가 1%로 하락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다른 투자처들, 예적금이나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 연동형 상품들이 다 이제 이자율을 1, 2% 정도밖에 안 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7% 정도의 쿠폰을 따박따박 주는 제가 발행한 채권을 다들 사고 싶어 할 거고, 따라서 채권의 가격은 수요가 높아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긴 예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중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채권을 투자하실 때는 매년 혹은 매 분기 이런 정해진 기간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자를 통해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고, 중간에 제가 만기 전에도 채권을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채권을 사고 팔고 할 때 채권 가격이 금리가 떨어져서 그 전보다 올라간다면 여기서도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채권 투자를 하실 때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회사나 이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하락한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채권 투자를 하실 때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채권 투자를 실행에 옮길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채권 투자는 크게 직접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면 국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은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여기 와서 너네 주식 거래해 라고 만들어준 거래소가 있고요. 거래소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래소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 실제 채권 거래 같은 경우는 증권사 브로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장외 매매라고 하는데요. 시장 바깥에서 매매한다라고 해서 장외 매매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1대1 혹은 1대4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한계점이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는 신한, NH, 미래에셋대우 어떤 증권사를 쓰든 매수가 가능하시죠.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회사채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A라는 증권사에는 회사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B사라는 증권사에는 회사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마다 가지고 있는 채권 상품이 다르고, 같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증권사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셔야 하니까 되게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수수료 역시 주식 투자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라 직접 투자는 조금 재테크 레벨이 올라오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다면 직접 채권을 사는 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단점들이 있으니까 채권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접 투자 방법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간접 투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펀드나 ETF를 통해서 채권을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펀드나 ETF는 주식 영상 통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개별 주식
공부하고 내가 개별 채권 어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이런 거 공부해서 매수도 또 까다롭고요. 이런 거를 다 일일이 하기가 힘드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한테 네가 내 대신에 공부해서 채권도 좀 사주고 뭐 주식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매니저한테 위임을 해서 나 대신에 채권을 사줘 라고 말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량 회사채 ETF를 매수한다 라는 의미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량한 회사들을 골라서 리스트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뭐 A 채권 몇 프로, B 채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 리스트가 있고 채권 ETF에 투자를 하시는 건 요 채권 리스트를 그대로 사모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양한 채권들에 분산 투자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채권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 펀드, ETF가 있는지 그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슈퍼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채권 ETF는 앞서도 소개시켜 드렸던 네이버 금융이라는 화면에서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증권사에서 어떤 채권 상품을 팔고 있고 채권들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본드몰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서 이 사이트까지 화면 전환을 해서 직접 보여드리고 오늘 준비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